2026년 5월 17일 오전, 이란과 미국 간의 임시 휴전 체제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아랍권 최초이자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부다비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225km 떨어진 알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전은 총 200억 달러의 건설비가 투입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공급의 약 25%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입니다. 현지 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쪽 국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영공으로 드론 3대가 진입했으며 이 중 2대는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으나 나머지 1대가 외곽 경계선 내부의 발전기 건물을 타격하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곧 진압되었으며 원자로 1기가 비상용 디젤 발전기에 일시적으로 의존했으나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규제기관은 원전의 안전 시스템과 필수 설비에는 이상이 없고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매년 스위스의 연간 전력 수요와 맞먹는 40테라와트시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480만 대의 차량을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224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인프라로 이번 공격은 단순한 상징적 타격을 넘어 민간 핵심 시설을 겨냥한 전례 없는 군사적 도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전 중인 당사국들조차 역사적으로 준수해온 원전 공격 금지의 국제적 합의를 깨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즉각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공식 규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압둘라 빈 자이드 외교장관은 이번 사태를 신의를 저버린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민간 원자력 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인도주의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으며 카타르 정부 또한 지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모든 레드라인을 넘은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외교적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임을 공식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채 대응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작전을 시작한 이후 아랍에미리트가 지속적인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노출되어 왔다는 맥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의 조건부 휴전 합의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부터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한 드론 공격이 재개되었으며 이번 바라카 원전 타격은 워싱턴과 테헤란의 외교적 협상이 완전히 교착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미국 남부사령부와 중구사령부의 유기적 움직임 속에 미군은 프리덤 작전의 일환으로 현지에 1만 5천 명의 병력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배치해두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건 당일 오전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의 눈은 열려 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원전 피격 사건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변해가는 국제정세와 긴박한 뉴스 속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피격 사건에 대응하여 미 중구사령부가 주도하는 군사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2026년 5월 4일부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맞서 항행의 자유를 재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전개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작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2월 28일 미국의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하면서 기존 하루 110대에서 120대에 달하던 상선 통항량은 하루 10대 미만으로 급감했고 아예 운항이 중단된 날도 발생해 평시 대비 10% 이하로 통과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00척의 선박과
2만 명의 선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분쟁 직전인 2월 27일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5월 현재 114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적인 에너지 및 무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 중구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지상 및 해상 기반 항공기, 다영역 무인 플랫폼, 그리고 1,500명의 장병이 투입된 본질적인 방어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현장에 전개된 항공 전력 중 가장 주목받는 기종은 F-16CJ 전투기로, 이 기종은 적의 통합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와일드 위즐 임무에 특화되어 지상 대공 미사일 기지의 레이더 전파를 추적하고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전자전을 전담하는 EA-18G 그라울러가 투입되어 이란 측의 레이더 신호를 교란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정찰 및 방공망 지도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며 F-15, F-35 전투기, 그리고 드론 부대 대응에 효과적인 AH-64 아파치 및 MH-60 헬기 전력이 유기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중정찰의 핵심 자상인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는 4만 피트 상공에서 이란 내부의 드론 발사기지, 탄도미사일 포대, 정찰 레이더의 전자신호를 수집 및 분류하여 미군의 정밀 타격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모함에서 발사되는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가 300해리 이상의 탐지거리 내에서 2,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전장관리 통제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라비아해에는 USS 트리폴리 상륙준비단이 배치되어 대이란 해상봉쇄를 집행하고 있으며 미 해군은 2개 항모 강습단의 작전 전개 기간을 전격 연장했습니다. 미 중구사령부는 지난 4월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가 시작된 이래 미군이 총 81척의 상업용 선박을 우회 조치하고 이란 연계 선박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 이면에는 중동 지역 내 전면적인 비밀 공중전이 진행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더 텔레그래프 등 주요 언론은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서방제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이란의 4대 석유 수출 허브 중 하나인 페르시아만의 라반섬 정유시설을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라반섬 시설이 가동 중단되고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자 이란 정부는 이를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두바이, 아부다비, 쿠웨이트를 향해 보복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바라카 원전 타격이 라반섬 정유시설 피격에 대한 이란 측의 직접적인 보복성 격상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를 포함한 2명의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바라카 원전 피격 직후 미국과 함께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 방안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바라카 원전 타격에 사용된 무기 체계는 이란 혁명수비대 우주군이 지난 40여 년간 비대칭 전술의 일환으로 개발해온 샤헤드 1036 자폭 드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샤헤드 1036은 약 1000해리의 비행거리를 가졌으며 5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레이더망을 우회하기 위해 저고도로 비행하도록 설계된 일회성 공격 플랫폼입니다. 비행 시 잔디까기 기계와 유사한 특유의 저주파 소음을 발생시키지만 이란군은 이 드론을 단독이 아닌 수십 대씩 대규모 군집 형태로 동시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대당 생산 비용이 약 25천 달러에 불과한 샤헤드 1036에 대응해 방어 측이 고가의 첨단 대공 미사일을 대량 소모하게 만듦으로써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전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해군 전력이 무력화되었다고 발표하고 미군이 분쟁 발발 이후 이란군 군함 130척을 포함해 8,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영토 내륙 225km 지점에 원전을 타격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처럼 지상 이동식 발사대와 지하 요새를 기반으로 분산 배치된 드론 전력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란은 작전 반경 150에서 200해리에 달하는 파텔 110계열의 지대지 정밀 탄도미사일 포대를 터널과 교량, 민간 인프라 구역에 숨겨 이동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군은 분쟁 초기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측 완강 정밀 대함 크루즈 미사일 기지에 5,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고 기뢰 부설선 16척을 침몰시켰으며 최근 휴전 기간 재건된 이란의 방공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F-16CJ 전투기의 출격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 관영 매체들이 이미 지난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 카르크섬 인근에서의 미군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바라카 원전을 잠재적 타격 목표로 지목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의 정치적 비용을 강요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단계적 도발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CBS 방송에 출연하여 미국의 최종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확보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종료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현재 이란이 무기급에 근접한 60% 농축 우라늄을 약 1,000파운드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 수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임계점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상시 검토하는 전략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공식 외교 협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원전 피격 사건은 중동 지역을 다시 한번 전면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물류 공급망 교란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72시간 내에 미국 중부사령부의 공중정보 수집과 이스라엘 및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적 조율에 따른 구체적인 보복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안보 지형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중동 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가장 정확한 사실 보도로 확인하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